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황당하고요. 이 3년 동안 신생아 2명을 살해한 친모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친모가 자수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2012년 9월에 서울 도봉구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이불로 감싸서 살해한 뒤에 인근 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인천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역시나 인근 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최근 이 구청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요. 압박감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직접 자수한 거였습니다. 실제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는 안 되어 있었고요. 경찰은 오늘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검찰에 송치했다. 박 변호사님, 이 예. 아이를 살해한 방법을 보니까요. 울음을 안 그친다는 이유로요. 첫째 아이는 이불에 감싸서 살해를 했다고 하고요. 둘째 아이는 또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슬픈 건지 아니면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는데 첫째 아이는 그렇게 이불에 감싸서 이렇게 살해를 했다면 둘째 아이가 더 충격적입니다. 집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출산 이후에 애가 계속 우니까 우유를 먹여야 상식에 해당하잖아요. 모유든 우유든 뭐 분유든 먹여야 되는데 주스를 먹였다고 해요. 주스를 아이가 주스를 먹을 수 있습니까? 태어난 신생아가.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본인 진술이니까 더 따져봐야겠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유가 아닌 주스를 먹여서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해서 이 부분은 경찰이 봤을 때는 뭐 실수라든지 어떤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판단한 상황입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호흡곤란 상태에서 좀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쨌든 명백한 살인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호흡곤란 상태를 사실 지식이 없더라도 태어난 신생아가 주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드뭅니다. 본인 말 진술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 살인가 뭐냐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아이가 죽을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판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요. 이 경찰 목소리, 경찰이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는 주스를 먹였는데 살해가 들렸다라고 했는데 혹시 무슨 주스를 먹였다고 했는지? 오렌지 주스. 그거 사실 외에도 살인죄를 적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살인죄 적용할 게 있다고 경찰이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애초에 엄마가 이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모유나 분유를 주지 않고 오렌지 주스를 먹였다는 거 이해가 통하지 않고 이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진술하냐면 양육하기가 힘들고 또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양육기관도 있고 또 입양기관도 있고 친인척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해했다? 이건 엄마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살인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경찰 얘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아까 미필적 고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인이라는 건 고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실치사로 보지는 않고 살인죄라고 한다면 다른 게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에 살인했죠. 2015년에 했죠. 그 사이도 혹시 다른 게 있는지는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장가 기자, 이 가족들은 이 엄마, 이 여성의 범행을 몰랐던 건지 궁금해요. 아이 아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이 여성은 미혼모고요. 또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2차례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면 어머니께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서 몇 개월씩 따로 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아이의 친부는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모두 달랐다. 미혼모다.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친부가 모두 뭐 두 아이 달랐다. 뭐 일단 엄마의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근데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성관계에 의해서 이제 임신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피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미혼이지 않습니까? 네. 또 임신해가지고 아이 출산하고 사실은 사망을 거의 방기하거나 의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친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이 부분도 사실 충격적이고 다르고 잠깐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충격적이고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올바른 말인지 모르지만
공부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뭐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해야 될지를 고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번에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아요. 영아 살해죄는 살인죄 중에 좀 10년 이하의 징역 이제 적게 보는데 이거는 일반 살해에 가깝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뭐 변호사님 말처럼 어떤 공부하는 계기가 될 그러니까 수도 있을 우리도 것 그렇지만 같습니다. 이분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우리도 이 사례를 보고 좀 배우거나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뭐 시신 유기하는 것도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요. 이 사체 유기죄는 또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체 유기죄가 지금 되죠. 살인을 한 다음에 시신을 버렸죠. 그게 사체 유기죄 성립하는데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7년.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났고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범죄들 뭐 사체 유기라든지 일반 범죄는 공소시효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고 나머지 살인 부분 이것만 지금 송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좀 뭐 이해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김 팀장님 일단은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섰는데요. 일단 두 아이 시신은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이 조사할 때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아이를 살해해가지고 어디에 유기했냐 물었을 때 예. 둘째 아기는 지난 10일 인천에 있는 문학산에 묻었다고 해서 수색을 해가지고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7년 됐으니까 유골이 됐죠. 발견했는데 첫째 아이는 그 도봉산에 묻었다고 했는데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가서 수색을 했더니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치도 바뀌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아니면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수색 중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유골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유골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신 한 구를 못 찾은 상황인데 앞으로 수색 계획 어떤지 저희가 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3일째 이렇게 피의자가 지목한 지점을 이렇게 면밀히 수색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을 당시에 깊이 파서 매장한 게 아니고 낙엽을 제치고 거기에 놓고 낙엽을 덮는 식으로 유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야생 뒷짐승에 의해서 훼손됐을 수도 있고 수색 범위가 좀 더 좁혀진 부분이 새롭게 진술이 나오면 다시 재개하는 걸로. 예, 좀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요. 이 두 아이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둘째 아이는요.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 부여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들 수색 신고는 안 됐는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번호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번호가 뭐냐면은 보통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생년월일이라든지 남자 여자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12시간 내에 우리가 출생 신고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뒷번호 7자루잖아요. 바뀌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아 번호도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기록이 없으면은 찾지를 못하는데 지난 그 보건복지부에서 6월간 7월간에 그 2015년부터 2022년 출생아 중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아동이 2,123명을 1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망이 200건이 발견이 됐어요. 아까 말다시피 어떤 사망이야 싶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생아 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범행이 늦게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임시번호라도 있었다 한다면은 범행이 발견했을 뻔 했는데 몰랐다가 어머니가 자수하는 바람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좀 더 전수조사가 치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생아 번호도 못 받고 세상을 좀 등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